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보유하게 되는 거라 이건 우리나라도 없거든요. ICBM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쏜 지 52분 만에 미국이 보복으로 발사한 핵 미사일이 평양 상공에 꽝 하고 터져 버리는 거죠. 김정은 지휘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핵무기가 더 많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 또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관계된 이 삼각구도 속에서 핵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그 학자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정답은 24분입니다. 24분. 24분입니다. 24분. 24분이요? 네, 핵 전쟁 시 24분이면 한반도와 미국이 붕괴가 된다 하는 이제 엄청난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책인데 미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핵잠수함 사령관 등 이 전쟁 관계자 50여 명을 만나서요 심도 깊게 취재를 한 뒤에 그 취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기자인 애니 제이콥슨이 집필한 책인데 핵전쟁 시나리오 24분이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단위. 시간은 새벽 4시 3분. 6.25 전쟁도 저 새벽 시간에 저렇게 시작이 됐죠. ICBM 화성 17이 발사가 됩니다. 와, 그렇게 맞춰서. 자, 미국의 위성이 체크를 하겠죠. 자, 15초입니다. 발사 후 15초. 이야, 발사 후 2분이 지났습니다. 펜타곤이. 저 난리가 났어요. 엄청 빠르네. 지금 오고 있는 거죠. 2분 만에. 자, 발사 후 3분 15초가 지났습니다. 자, 불과 30분. 그렇지. 미국도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네요. 뭐야? 하지만 격추에 실패합니다. 왜? 아니 뭐 날라오고 있는데 고민할 게 있을까요? 그럼 써야지.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단순한 결정은 아니겠죠. 자, 핵 보복 결정됩니다. 우와. 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50기가 뭐예요? 미국이 진짜. 와. 야, 바다에서 올라오네.
한국이라고 망고? 이미 뭐 행복이 말고도 뭔가 터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았네. 거의 먼저 워싱턴에. 야, 제발 좀 평화적으로 살자. 생각보다 너무 큰데? 아니 완전 재앙 시작인 것 같은데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끔찍한데요? 아, 근데 우리가 앉아있는 서울이 지금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니까 제2의 6.25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상상만으로도 괴롭네요. 이야, 아니 이 미국이 북한에 이제 핵 보복용으로 이제 사용한 게 어떤 무기인가요? 우선 핵 타격 능력을 보고 이제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저런 핵무기가 미국은 5천 개가 넘죠. 오, 5천 개.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은 미니트맨 3하고 트라이던 2인데 미니트맨 3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정거리가 사거리 13,000이에요. 13,000km 정도.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고 트라이던 2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IC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두 가지 무기는 특정 목표를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전술핵이 아니라 한 국가와 사회를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붕괴시키는 전략핵입니다. 전략핵. 그리고 이게 전략핵이기 때문에 또 아셔야 되는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게 이제 원자폭탄입니다. 15킬로톤급 내외의 원자폭탄인데 W87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만들었는데 그게 300에서 475킬로톤이에요. 그 얘기는 즉 일본 투하 원자폭탄이 20배에서 30배라는 얘기죠.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뭐 한두 발도 아니고 저 정도다. 지도상에서 국가를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짭정은 잘 들었죠? 위력을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틀보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히로시마를 초토화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트맨 3를 쏘게 되면 히로시마를 32번 초토화시킬 수 있다. 와, 32번. 굳이 그 에너지를 전환하자면 서울을 1년 동안 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서울 밤이 1년 동안 밝아요. 근데 너무 거대하죠. 이것도 안 와닿잖아요. 우리가 60mm 박격포는 다 쏴봤거나 옆에서 봤잖아요. 60mm 박격포 포탄을 15.7억 발을 쏴야 미니트맨이 한 발을 꽂히듯이. 10억 발? 네. 쓸 수는 있겠나요? 근데 이 15.7억 발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숙달된 조교 3인이 1조를 이루어서 쉬지 않고 200년을 쏴야 호열이 녹아서 쏘겠습니까? 그 정도 쏠. 아니, 이 이만감은 꼭 김정은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이게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뭐 흥미진진하게만은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이 떨어진다. 이거 우리나라도 무사할 리는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제 미국의 핵무기 타격은 한국에 대한 타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를 놓고 보면 의도랑은 무관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만 보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20-30배라고 하면 한 번에 수백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하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폭풍, 그다음에 2차, 3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서울 인구도
상당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서울에 근접해서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반도를 사실 초토화시키는 거고 생존한 일부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생활, 일상을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생각할 때 뭐 몇 킬로까지면 어떻게 되고 몇 킬로미터까지는 어떻게 되고 또 맞아요. 그거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증발, 융해, 잿더미, 폐허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측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점으로부터 한 5km까지는 증발합니다.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증발해서 수증기하고 탄소만 남아요. 와. 5km에서 10km 반경 내에는 어떻게 되냐면 융해가 되는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용광로 다 타고 나서 검은색 유리만 남죠. 덩어리 증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20km 정도는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km에서 50km 여기는 폐허가 되는데 영화 보면 전쟁터 전쟁 끝나고 난 자리처럼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50km에서 150km까지는 방사능지대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150km 넘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평양으로부터 여기까지 200km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개성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5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아까 50발 터졌을 때 얘기였어요? 아니면 한 발 터졌을 때 얘기했어요? 아까 그 미니트맨 한 발. 한 발이 이렇다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50발 떨어지면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이거 한반도 절반 다 피해 보겠는데요? 아니 그 트라이던트 그 무기는 대체 뭐예요? 방금 이제 미니트맨 나오고 트라이던트 나왔는데 트라이던트는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이 앞에를 탄두 껍데기예요. 이게 날아가면서 빠지고 나면 탄두가 이렇게 4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평양, 함흥, 청진, 남포. 그렇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4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설에서는 지금 8발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러면 4, 8에 32. 아, 예, 32발. 32발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니트맨은 50발 쏜다고 그랬어요. 왜 미니트맨 50발이고 트라이던트는 8발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게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의지, 5인, 5판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미니트맨 50발만 생각해 보자면 네. 미니트맨 50발은 미국이 갖고 있는 미니트맨의 전체의 12%예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12%를 쏴서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없애버리겠어.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인 방지입니다. 우리 지금 50발만 쐈어. 100발, 1000발이 아니야. 중국, 러시아, 너네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50발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5판 방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12%를 쐈으면 88%가 남아있잖아요. 네. 딴짓 하려고 하지 마. 아직 우리 88% 남아있다. 88. 이제 그러면 미니트맨 50발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트라이던트는 왜 8발만 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오하이오급에 24발이 실려요. 8발을 쐈다는 것은 아직도 16발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그게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아까 이제 김정은도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미국의 이러한 핵 무기 능력을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굉장히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 추진 잠수함. 지난 3월 8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사진 공개했죠. 그 얘기는 미국과 같은 전략 핵 잠수함을 김정은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얼마 전에 북한이 엄청나게 거대한 김분옥 잠수함을 공개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연료가 디젤 모터였어요. 그 큰 덩치의 잠수함을 원자로를 이용해서 돌리지 못하고 디젤 엔진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군을 파병해준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아서 저 안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의미의 핵 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보유하게 되는 거라 이건 우리나라도 없거든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남의 아들들 팔아가지고 해.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하는 순간 북한에는 한 번 더 광 평양 상공에 엄청난 굉음과 섬광이 발생합니다. ICBM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쏜 지 52분 만에 미국이 보복으로 발사한 핵 미사일이 평양 상공에 꽝 하고 터져 버리는 거죠. 이 순간부터는 뭐 김정은 집무실, 평양의 외곽의 고급 주택들, 뭐 핵시설 발전소, 그리고 평양의 기차역 할 것 없이 지상에 있는 것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평양에서 이제 무려 300만 명의 주민들이 녹아서 사라져버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미국도 얻어맞고 미국이 동시에 보복을 해서 응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핵미사일 속에서 김정은은 안전하게 어디론가 대피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24분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작 김정은은. 일단 그 핵전쟁이 시작되면 제가 북한에 살 때도 김씨 일가가 그 살만한 그런 지하벙커가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강도에 있을 때 자강도 쪽에 뚫어놨다라는 그런 루머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강도가 화강암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군수공장들이 다 이렇게 그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자강도 만포 앞이 바로 중국 지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땅굴을 뚫어서 자기네들은 일단 유사시에 도망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하벙커가 많이 있냐면 김부자 동상이 38,000개가 넘는데 그 동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밑으로 쭉 벌어지면서 이렇게 쑥 땅으로 들어간대요. 마찬가지야, 테이블. 그 동상까지도 핵 공격으로부터 막겠다라고 뚫어놨을 정도니 그 자기 살겠다고 독재자가 자기 살 구멍을 안 뚫어놨겠냐. 그래서 이미 저는 지하벙커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벙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치지만 국가가 소멸됐는데 거기서 혼자 뭐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그 일가는 살고 북한 주민들은 다 죽겠죠. 핵무기가 지금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김정은한테는 플랜 B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플랜 B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핵무기를 고도화시킨다. 지금 50발 핵무기인데 이제 몇 년 내에 수백 발까지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맞는 인프라도 같이 갖춰놓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하에서 측근들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휘할 수 있는 일부 인원까지 해서 지하에서 지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해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사회가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채널로 이제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 가다가 탐지 포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땅굴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다 생각해서 놓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아까 시리아 얘기 나왔는데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까지 쓰고 인권유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망명 받아줬잖아요. 맞아요. 받아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김정은도 그 똑같이 그 정도의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핵 전쟁 시나리오에서 김정은 지휘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핵무기가 더 많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지휘부가 과연 제거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이용하든가 그러면은 확인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나리오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의 반길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전쟁사, 국제분쟁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남보람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보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군사 전문가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이야기해볼 애니 제이콥슨의 24분, 이 북미 간의 어떤 핵전쟁 시나리오, 이 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실제 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전문가들. 핵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백스토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김정은이 핵무기를 쏠 정도로 그 정도 위중한 상황인가? 핵무기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리스크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공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멸의 상황은 북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 자체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혼자만 죽지 않겠다. 지금 뭐 4대 세습까지 하려고 이렇게 여권 조성해놨는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바에는 지구 전체가 공멸하는 선택지를 사용하겠다. 그 경우라고 하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정보가 불확실해서 사람의 오류로 에러로 전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한 가지 소스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보가 맞는지 이거를 corroborate하고 verification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북한은 알다시피 정보 수집 또한 이런 절차가 되게 리밋이 있기 때문에 풀 픽처를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정을 내면 더 무섭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뭐가 들어왔죠? 제일 큰 항공모함이 들어왔어요. 부산으로. 그러면은 부산에서 5천에서 7천 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보를 보고 이거는 약간 이거를 그냥 배가 수리만 하고 다시 가는 건데 갑자기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합동훈련도 동시에 또 그 다음 주에 있으니까 야 이거 얘네들 움직이네. 이런 정보로 이런 딱 퍼즐 하나 피스 이거 가지고 결정을 낸다면 무서운 일이 난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왜 일부러 그 대변인이라든지 또 언론에다가 자꾸 정보를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리를 위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그렇죠. 이제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진짜 궁지에 몰리면. 그걸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위험 요인이 생기게 된다. 저 책에 나온 그 미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 핵 공격 대비 시나리오는 북한이 왜 핵 버튼을 누를까에 대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고 나서 눌렀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탄두가 담긴 ICBM을 쏠 수 있다? 그럼 어디를 쏘겠습니까? 오레곤주를 쏘겠어요? 워싱턴 DC를 쏘는 거죠. 워싱턴 DC엔 뭐 백악관도 있고 펜타곤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펜타곤을 향해서 이 ICBM 핵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 능력이 전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사된 지 단 1초도 안 돼서 1초가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 시버스라고 하거든요. 시버스가 이 ICBM의 불꽃과 화염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ICBM의 궤적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본부로 전달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위성이 포착해서 펜타곤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고작 6초. 6초 안에 펜타곤에 시그널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미국이 위성을 통해서 0.4초 만에 북한의 핵발사를 알 수 있다. 이게 신기한데 진짜입니까? 1초 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1초 만에?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가장 비싼 장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시버스 위성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자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순식간에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 무슨 불꽃이 났을 때 미사일 불꽃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 그 열이 전체에서 나오는 건지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는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담배꽁초 누가 하나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진짜로? 네. 위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성에서부터 지구까지 촥촥촥 들어왔고 마지막 격자 보이잖아요. 이 5cm까지 구별을 해내요. 5cm.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기술이 이미 여기에 적용이 되고 아니, 있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진짜 가능. 진짜 그것도 사실은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의 포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 대비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그 정보를 파악하고 포착하는 사실은 그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 이전에 이미 위성에서 발사 진지 움직임, 그다음에 신호 정보, 시긴트라고 하죠. 신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발사 징후가 상당 부분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이 가동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항공모함도 무력 현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판이다 이런 게 작용이 돼서 발사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점이 막 도달하고 있다. 그러면 사이버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발사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발사 이전의 상황도 볼 게 많다.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온갖 정보를 동원했는데도 이 어떻게 보면 미리 막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나요? 막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 같지만 미국의 이 사실은 가장 큰 테러를 미국이 못 막았었잖아요. 쌍둥이 펜타곤에. 너무나 본토였는데도. 미국의 본토 침입을 미국이 대비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24분의 핵전쟁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핵을 누르는 걸 막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난리가 날 곳은 미국에서 어디일까요? 미국의 무수히 많은 기관 중에 백악관일까요? 어디일까요? 펜타곤이죠. 펜타곤에서 어떻게 초기에 결정하냐에 따라서 핵전쟁은 전 세계 인류가 종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상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미국 본토에 핵이 날라오는데 대통령이 뭘 고민해? 바로 보복 버튼을 눌러야지.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쐈어요. 근데 이게 실수로 쏜 건지 우리가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미국 대통령은 핵 버튼을 발사하는 순간 러시아, 중국,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모두 다 핵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 인류가 사실은 자칫 공멸할 수도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펜타곤에서는 어떤 의도로 북한이 핵을 쏜 건지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인류가 공멸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할 부담이 미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에도 통보는 해줘야 되네요. 다 통보해줘. 너희 끼어들면 안 된다. 너희가 목적이 아니다까지. 혹은 러시아나 중국이 배후에서 핵 공격을 사주했는지 여부도 펜타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아유. 왜냐하면 너무 많은데? 미국이 보복으로 핵 공격을 쐈어요. 그 뒤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미 본토를 향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 대통령이 결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요. 정말 펜타곤에서 실제 근무했던 분이 계십니다. 어디?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 6.25 전쟁 관련된 비밀이 해제된 극비문서 그리고 비밀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비밀 해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에 7년 동안 현역으로 머물렀었는데 7년이나. 네, 그 당시에 펜타곤에 미 합참 역사실이 있어서 거기를 3개월 동안 출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원맨 팀으로 갔는데 그게 편하고 쉽게 저를 출입을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 특수전사령부 갔을 때는 외국군 장교가 여기를 들어온 적이 없다. 더군다나 그 비밀 자료를 보러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2달 동안 그 앞에 있는 모텔에서 그냥 정말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민들한테 자료도 입수하고 입소문도 듣고 했는데 어느 날 특수전사령부에서 행사를 하나 하는데 네. 6.25 전쟁하고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사람들,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 MIA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가 부를 사람을 지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요 하고 초요 하고 손을 들고 왜 거기 안에 그래요? 들어가서 그날 정복을 입고 애국가를 불러버렸어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건 이제 정말 그 맨땅에 헤딩한 거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애국가 끝나고 제가 기다리는 게 있었죠.
누군가 나를 불러서 너 여기 왜 왔느냐, 정복을 입고 너 뭐냐 불러주길 바랬는데 미 특전사 참모장이 오라 그래서 저 메이저 남입니다. 왜 들어왔느냐, 여차저차해서 비밀 사료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역사실장 이리 와봐. 내일부터 출입시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져온 자료가 북한 출신의 반공주의자들이 6.25 전쟁 때 특공대를 꾸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첩보 활동하는데 8240 부대입니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보면 이정재. 네, 이정재가 이제 해군 해군으로서 리더였고 맞아요, 그 맞아요. 밑에서 활동하는 그 특수 요원들 그분들이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고 성명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미 특수전 사령부에 그분들이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단 하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외출증이 있다는 거예요. 휴가증이. 네. 그 휴가증에는 원래 이름과 성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증명해 준 거예요? 네. 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펜타곤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지금 딱 펜타곤 모양이에요. 진짜. 뭔가 인연이 있다. 이 펜타곤이라는 데가 사실은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전시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평시 그곳을 이제 출입했던 분으로서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전시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스케치를 해주신다면. 펜타곤에 들어가면 빨간색 V자가 그려진 비지터라는 그 폐차를 폐용하고 들어가요. 출입증 같은 거. 네네. 네. 근데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문설주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잘 몰랐고 호기심이 왕성했기 때문에 슬쩍 발을 들이밀어서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딱 보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의 동공은 흔들리고 그는 바로 레드 배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책상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걸 싹 다 집어넣고 컴퓨터를 그대로 뽑아버려요. 그리고 셧다운하고 다 나옵니다. 제가 너무나 얼어 있겠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잘못했나. 근데 미군들이 나오면서 어깨 툭툭 들기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쉬게 해줘서. 근데 제가 그만큼 보안이. 네.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네. 네. 평소에 느꼈던 분위기, 업무에 대한 그 전문성, 그 다음에 철저한 보안 의식. 근데 혹시나 이곳이 모니터 막 이런 것도 가득해요? 거기 워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그 워룸을 가보면 영화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시커먼 곳에 전 세계가 현시되어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죠. 영화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곳이 방금 말씀하신 전시 상황이 되면 핵 버튼이 눌리면 방어할 수.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곳이고 대장이 되는 거죠. 핵 버튼이 눌려서 뭔가가 쏘아진 순간 이거 초유의 일이잖아요. 네. 핵폭탄을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날아오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현재 지구의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의 즉각 전투 준비 태세가 발령이 되면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복 준비를 할 겁니다. 와.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살아야 돼요.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 미사일이 지금 워싱턴 DC로 날아온다는 판단이 되면은 4분 이내에 벙커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미 대통령이 이제 벙커로 내려갈 때는 일단 두 가지를 갖고 갑니다. 비스켓 그리고 풋볼, 미식 축구공. 무슨 얘기예요? 그게? 비스켓은 뭐 그래도 뭐 비상식량이라고 쓸 수 있는데 미식 축구는 뭐예요? 뭐야? 풋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옆에 항상 누군가가 시커먼 가방을 들고 가요. 가방 하나 들고 다니죠. 요게 바로 풋볼. 자, 크다 이거. 가방이 우리가 크다. 이제 핵가방이라고 부르는 저것의 이제 별칭이 풋볼. 그러면 왜 저것이 이제 미식축구 풋볼이라고 부르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비밀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작전이거든요. 크로마이트는 그냥 광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민군이 감청을 했을 경우에 뭐 그 작전 이름이 월미도 디스코 팡팡 작전이다. 그럼 인천 상륙인가 알잖아요. 독창적인데요, 그 작전은요. 그게 되죠. 이슈가 되니까 이거가 왜 풋볼이 됐냐면은 이 초창기 이제 핵 공격 대응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드랍킥이었거든요. 드랍킥이 뭐냐면 미식 축구에서 공을 딱 떨어뜨리고 뻥 차는 걸 드랍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작전을 요 가방 이름을 드랍킥에서 우리가 따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풋볼이라고 하자. 가 가장 신빙성 있는 설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 핵가방 혹시 뭐 저
핵 버튼이 들어있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김정은이 그 책상에 그 핵 버튼이 있다고 뭐 이런 적 있지 않았어요? 뭐 나는 더 큰 버튼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뭐 핵 버튼을 갖다 책상에서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가방을 딱 열면 뭐가 딱 나오고 스위치가 딱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누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색자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핵무기의 종류들, 그 다음에 어디를 타격할 것인가, 그 경우 사상자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라든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코드북에 달려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핵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제공해주는 그 암호를 받아야지만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 코드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상상하듯이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또한 부형님이 지금 나를 상대로 그 후라이를 친 겁니까? 아니 예전에 내내 그 핵 버튼이 있다니까 자기가 더 큰 버튼이 있다고 나라도 그냥 깔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만은 꼭 아시라고요. 내 책상 위에는 진짜 버튼이 있습니다. 짭정은 씨도 걱정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비스켓 같은 경우에는 그 김종민 씨가 말하는 이런 우리 먹는 이런 식량이 벙커에 가서 먹는 식량이 아니고요. 비스켓은 이제 플라스틱 카드인데 핵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암호 코드보다는 사실은 비스켓은 이거를 자기의 authentication code, 자기의 대통령이 이거를 발사할 수 있는 이거를 verification 할 수 있는 코드죠. 그게 있어야지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코드가 인증이 돼야지 그다음에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있는 거죠. 불안해. 아니 근데 풋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사실 그 막 아까도 이렇게 다 보이게 들고 다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거는 이제 핵 억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핵 억제를 이루려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공포를 느껴야 돼요. 공포를 느끼게 하려면 그 핵 가방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게 없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바로 직격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아주 멋있구만 그래. 나도 그 가방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겠구만 이거.